네, 여러분 논술 경쟁률 보셨죠? 연세대 기준 한 70대 1 정도, 성대 기준으로 하면 8, 90대 1 정도, 고대 기준으로 해도 60대 1 정도, 한양대 인문계열 경쟁률은 적게는 170대 1, 많게는 200대 1이 훨씬 더 넘어가는 이러한 경쟁률을 보셨을 겁니다. 이 경쟁률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진짜 경쟁률이 뭔지 아셨다 라고 한다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학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입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투즈 아카데미 소승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투즈 논술 대표 강사 박정수 선생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논술에는 지원 경쟁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경쟁률을 보고 논술은 로또다. 그렇죠. 경쟁률만 보시면 100대 1,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200대 1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시험을 볼 때 내가 진짜 경쟁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경쟁률은 몇 대 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논술 전형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논술은 지원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 최저가 많이 양극화되어서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하는 학교는 삼합대학군이라고 불려요. 이게 최저가 없는 연대 그리고 사합할인 고대를 제외하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라고 하는 학교는 삼합, 6 이렇게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울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 경희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가 이합대학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합 5를 잡습니다. 삼합대학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충족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100대 1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상합대학에 25대 1 정도로 확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30%대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합대학 같은 경우 이합대학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치 정도로 잡고 이합대학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률이 삼합대학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둘 모두 한 30대 1 정도가 실질된 경쟁률로 잡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지원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 올 수 있는 친구는 30명 정도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을 어떻게 계산해 봐야 될까요? 저희가 최저 없는 대학이라고 말하는 건 연대를 제외하고 가톨릭대라든지 단국대, 경기대, 뭐 인하대, 아주대 이런 데를 잡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은 실질 경쟁률을 발표해 주진 않는데 시험 보러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시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실제 입실 인원에 대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어 있는 데가 꽤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발표되는 경쟁률에 비해 한 60%에서 70% 사이를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한 20대 1에서 25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원 경쟁률에서 최저 기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학생들만 시험을 보러 오기 때문에 100대 1로 가정을 해보자면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경쟁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진짜 경쟁률이라고 말하죠. 학생들한테 조금 편한 단어일 거예요. 허수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파이널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학생들 답안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시문에서 정보를 하나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는 다 자기 얘기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독이라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계율을 짜고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을 이만큼 정리하고 논의는 이만큼 하는 이런 글들도 많고요. 그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 합격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를 허수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실질 경쟁률에서 진짜 경쟁을 하는 친구들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논술의 진짜 경쟁률은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공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네, 그럼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공부라고 하는 건 경험의 축적, 학습의 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판단하긴 합니다. 이 영상은 3월 달에 올라갈 거니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은 3월부터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만족할 만한 이게 전제가 먼저 깔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3월부터 논술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3월달이라고 하는 요 시기부터 6월달까지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아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 4월, 5월, 6월에 12주, 13주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논제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12개에서 13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12개에서 13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논술이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글을 읽는 거고 어떻게 문제를 써서 답안을 썼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목표치를 잡고 여름방학을 들어가는 것과 그게 아닌 학생들의 차이는 많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확실하게 갖춰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방학으로 넘어가면 여름방학 8주에서 10주입니다. 그 중에서 압축적인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4주 정도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의 논제를 다 다뤄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습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저희는 9월 원서 접수 이후에는 파이널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별 맞춤형 강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은 제 생각엔 논제 적어도 15개, 많게는 20개까지는 풀어봐야 어느 정도 논술 실력이 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몰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 많이 시켜봤어요. 논제 한 2개씩 던져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집에 가서 풀어와 라고 하면 힘들대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고 시간이 안 돼요. 네, 정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따로 논지를 펴놓고 독서실에서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집중이 정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담 없이 상반기부터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쟁률을 통해서 논술 전형이 진짜 지원 경쟁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가 라는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래 댓글에 27학년도 인문 논술 전형 포인트 체크라고 해서요. 학교별로 최저 반영하는 비율과 교과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교과가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된 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그 자료를 발송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란에서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진짜 경쟁률이 뭔지 아셨다라고 한다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학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